안녕하세요. 비빌로 홀릭입니다. 루나코인의 폭락으로 50조 원이 공중으로 사라지면서 그 파장이 어마어마한데요. 뉴욕타임스 비즈니스면에서 대서특필로 다루었길래 읽어봤습니다. The New York Times 2022년 5월 20일자 기사입니다. 2018년 권도영 대표는 자신이 개발한 암호화 화폐 루나를 자신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며 투자자들과 지지자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권도영 대표는 그들을 루나틱스라고 불렀는데요. 말장난이 의도되기는 했지만 사전상 의미는 미친 사람들이어서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테라폼 랩스는 라이트스피드 벤처 파트너스 그리고 갤럭시 디지털과 같은 투자회사들로부터 2억 달러, 한화로 2,500억 정도 되는 돈을 투자받게 됩니다. 그리고 루나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 화폐 프로젝트를 시작하죠. 시작부터 비평가들은 이 프로젝트의 기반이 되는 기술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는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 루나의 가치가 400억 달러 이상까지 상승하게 되고요. 그러자 단타거래 투자자, 스타트업 창업자들, 심지어 부자 투자자들까지 루나에 열광하게 됩니다. 루나를 염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권도영 대표는 나는 가난한 사람들과 논쟁하고 싶지 않다 라며 일축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 5월 둘째 주 루나와 권 대표가 개발한 또 다른 코인인 테라 USD가 엄청난 규모로 폭락하고 말았습니다. 루나와 테라의 폭락은 다른 코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줘서 비트코인 가격도 떨어지고 코인 시장 전체에 3천억 달러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5월 셋째 주에 루나의 가격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죠. 테라 USD는 계속 하락 중이고요. 루나와 테라 USD의 몰락은 암호화 화폐 과장 광고의 케이스 스터디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 화폐가 무너졌을 때 그 피해를 누가 떠안게 되는지도 여실히 보여주는 예가 되었죠. 그러면 권도영 대표는 어떻게 갑자기 부상하게 되었을까요? 유명한 큰손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몰리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큰손들은 일찍 루나와 테라 USD를 매도해서 큰 이익을 얻고 떠났죠. 이제 이 엄청난 손실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펜테라 캐피탈은 루나 테라 USD에 투자한 헤지펀드인데요. 초기에 투자해서 100배의 수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작년에 보유량의 80%를 팔았다고 하네요. 펜테라는 170만 달러를 투자해서 1억 7천 달러를 가지게 된 것이죠. 펜테라 캐피털의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는 했지만 적지 않은 수의 기관 투자자들도 손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암호화 화폐 플랫폼인 테조스의 설립자 캐틀린 브리트만의 말에 따르면 루나와 테라 USD의 부상과 몰락은 기관 투자자들이 권도영 대표를 무책임하게 지원한 결과라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자신들이 평판이 나빠지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죠. 기관 투자자들을 믿고 따라서 매수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평생 모은 돈이 사라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권도영 대표는 어떤 사람일까요? 30세, 한국 나이로는 31세로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한 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에서 잠시 일하고 테라폼 랩스를 설립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티몬의 전 CEO 신영성 씨와 함께 일했는데요. 신영성 씨는 후에 회사를 떠났다고 합니다. 권도영 대표와 신영성 씨는 2018년 루나를 마케팅하기 시작합니다. 2020년 테라폼 랩스는 테라 USD를 제공하는데요. 테라 USD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란 일반적으로 달러처럼 안정된 자산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코인이어서 다른 코인들과 달리 변동성이 적은 코인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또 다른 더 위험한 코인을 사고 팔 때 종종 사용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려져 있던 테라 USD가 다른 코인보다도 훨씬 위험한 코인이었던 것입니다. 테라 USD는 현금이나 금처럼 실물 자산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루나에 연동시키는 알고리즘으로 안정성을 보장했는데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1테라 USD의 가격이 떨어지면 1달러에 해당하는 루나 코인으로 교환을 해주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테라 USD와 루나의 안정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었다고 해요. 2018년 암호화폐 투자회사인 스칼라 캐피털의 애널리스트인 사이러스 유네 씨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백서를 접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유네 씨는 상사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루나의 가격이 폭락할 경우 테라 USD와 루나는 죽음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유네 씨는 그 당시에 이건 미쳤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나가 인기를 얻자 반대론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건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거죠. 뉴욕타임즈는 작년에 스테이블 코인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회사 패소스의 창립자 찰스 카스카렐라 씨와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그 당시에 루나의 알고리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해요. 그러자 권도영 대표는 패소스를 욕설로 비난하는 트위터 글을 올립니다. 어찌되었건 루나를 기반으로 하는 이 프로젝트에 벤처 투자 자금이 몰려들었고 엘링턴 캐피털과 코인베이스 벤처스와 같은 큰손들은 2018년과 21년 사이에 2억 달러, 한화로 약 2천억 원 이상의 이익을 쓸어 담았습니다. 작년에 루나의 가격이 최고 116달러까지 치솟았는데요. 2021년 초기에만 해도 1달러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코인 부자들이 여기저기에 생겨났었죠. 그러자 개인 투자자들이 루나로 몰리게 되면서 권도영은 마치 신흥 교주처럼 추앙받기 시작했습니다. 테라폼 랩에 투자한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몸에 루나 문신을 새길 정도로 루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현하기도 했고요. 권도영 대표는 갓 태어난 자신의 딸에게 루나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나의 가장 훌륭한 발명품의 이름을 따라 나의 가장 사랑스런 창조물의 이름을 지었다 라고 트위터에 글을 올립니다. 코인 관련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브래드 니켈 씨의 말에 따르면 뽐내기 좋아하고 거만한 권도영 대표의 태도가 사람들을 끌어모았다고 합니다. 홍콩에 근거지를 둔 CMCC라는 벤처기업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루나 코인을 개당 약 $100에 처분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루나코인이 기술 측면과 규제 측면 모두에서 위험함을 감지했기 때문이죠. 그는 95%의 코인이 몰락할 것이라며 다른 코인들이 몰락하는 것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라며 경솔한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코인 가격 하락과 어려운 경제 상황이 맞물려서 코인 시장은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현재 루나의 가격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고요. 비평가들이 예상한 바와 같이 테라 USD의 가격 또한 폭락해서 하나에 1달러 하던 것이 11센트, 즉 10분의 1 이상이 떨어진 거죠. 불과 며칠 만에 권도영이 만든 암호화 생태계가 쓸모없어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권도영에게 투자한 큰손들 중에도 손해를 본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코인 거래소 바이낸스도 테라폼 랩스에 투자를 했었다는데요. 300만 달러어치의 루나를 샀었다가 가치가 16억 달러까지 상승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300만 달러의 루나가 3,000달러가 되었다고 하네요. 사실 바이낸스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라 이 정도 손해는 세 발의 피라고 합니다. 앞서 나온 코인 평론가 니켈 씨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의 벤처 캐피탈들은 애널리스트들을 고용하고 있어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을 거라고 합니다. 단지 그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몰리면 팔고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결국 루나의 몰락의 피해자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인 레딧에 루나 포럼이 있다고 하는데요. 루나나 테라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절망적인 글들이 올라오면서 혹시나 그들이 자살을 시도할까봐 자살 예방 긴급전화 번호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루나와 테라의 몰락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권도영이 만들어낸 암호화 인프라스트럭처를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던 스타트업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하네요. 한 예로 닐 소만이라는 24세의 청년은 헤지펀드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루나 블록체인을 이더리움과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2022년 4월, 즉 지난달이죠. 소마니는 시카고에 있는 테라 해커하우스에서 진행하는 한 달짜리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권도영의 테라랩스와 그의 투자자들이 후원을 해서 루나 기술을 기초로 한 프로젝트들을 초기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죠. 몇 주 후 소마니는 그의 프로젝트 테라노바를 시작하기 위해 $10,000,000를 준비합니다. 그의 프로젝트의 가치가 $6,500만 평가되어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10,000,000를 준비한 것이죠. 소마니는 직원을 고용하기 바로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프로젝트에 큰 관심을 보인 고객들도 40명 정도 있었고요. 그는 초기에 루나와 테라 USD의 가격이 떨어졌을 때 다시 회복되겠지라고 생각했었대요. 하지만 이제 그는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펀딩 받기 직전이었는데 루나와 엮이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고 위로하고 있대요. 소마니는 $20,000,000어치의 루나를 잃었는데요.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암호화 화폐로 이익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지난 몇 주 동안 테라 해커하우스의 사무실은 비워졌고요. 텔
텔러그램에 200명 정도 모여있는 테라 재건하기라는 이름의 방에서는 어떻게 하면 추진했던 프로젝트들과 투자건들에서 남은 무엇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소나미의 표정은 밝다고 하네요. 그의 말에 따르면 암호화폐 세계에서는 풍년과 기근이 반복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이런 점이 오히려 암호화폐 지지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라고 하네요. 불과 3, 4년 사이에 이 모든 광풍이 휩쓸고 지나갔다는 것이 참 신기하면서도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금감원과 검찰에서도 수사 중이라고 하니 하루빨리 사태의 실체가 파악되고 잘잘못을 가려 피해자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었으면 좋겠네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꾸준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비빌로 홀릭이었습니다.